지금은.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딱히 되게 준비라기보다 여기에는 수준이, 그러니까 실력이 조금 공부하신 분도 있고, 제가 저번에 부산에도 갔을 때 보니까 그 20몇 년 되셔갖고 여기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막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 통합해서 다 같이 이거를 알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씨가 있으시죠? 오행 중에. 그럼 오행 중에 뭔가 이 목화토금수 중에 나는 이게 제일 끌려요, 제일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토라는 글씨를, 보이시나요? 네. 글씨는? 네. 이 토라는 글씨가 지지로 내려오면은 천간에 무기토가 있으면서, 잠깐 이쪽에 쓰는 게 쓰기 편한가요? 무기토가 있으면서 지지로 내려왔을 때는 4개로 다시 분류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론 중에, 모든 학문에 들어있는 이론 중에 목화토금수 오행, 명리를 배우면은 모든 거는 다 기초로 돌아가서 음양오행이 주로 결국은 그게 통합적인 명리의 주 이론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이론, 그 음양오행의 이론을 여기 토에다가 딱 대입해서 그 모든 걸 음양오행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목화토 금수에서 이렇게 자르면, 제가 얼마 전에 기초 강의를 개강을 해서 음양오행에 지금 완전 꽂혀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게 기초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기초를 다시 다룰 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했을 때 음양이라는 거를 딱 자르면 어디가 양이고 어디가 음이겠어요? 보통 다 아시죠? 그럼 이쪽이 양이고 이쪽이 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간의 글자로만 오행으로만 봤을 때도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라고 하는 이 오행의 특성을 머리에 딱 집어넣고 있으면 그러면 토는 자기 계절이 없을까요? 자기 계절. 왜냐면 우리 명리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지지로 왔을 때 자기가 타고난 연월 일시는 결국 어떤 해보다 그 타고난 계절의 월시가 훨씬 중요시한다고 하죠. 그러면 토는 결국 계절이 없을까요? 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 토의 성향을 지금 머리에 떠올리세요. 계절의 성향도 떠올리고, 왜냐면 시간이 이렇게 긴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막 머리를 굴려서 이제 생각이라는 걸, 제가 토를 다룬 이유를 뒤에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 이유가,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뭐를 담당하고 있죠? 토가 가운데 간절기, 또 간절기, 또 크게 물어. 이게 이제 생각한 거를 말로 내뱉을 때 그게 기억에 남아서 공부가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중간의 단계입니다 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중계, 중계, 간절기, 막 이런 거를 다 하면 전환이라는 것도 떠오르죠. 전환시킨다. 그래서 뭔가 전환을 해주는 글씨이다. 토는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있고 중재를 해주고 중앙의 글씨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도 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과 성격에 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토를, 사주를 딱 열어봤는데 토가 많아요 하면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음양 오행만 갖고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토가 천간에 있을 때는 무기토지만 지지로 오면은 4개로 갈라지죠. 진토,
미토, 술토, 축토라는 글씨로 우리가 네 가지로 갈라지는데, 그럼 이렇게만 보면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 드렸던 토는 그럼 자기 계절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그러면 요 지지 글자로만 봤을 때 요걸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글씨를 갖고 있는 지지의 토입니다. 그러면 토 하면은 제일 먼저 뭘 떠올리냐면은 우리는 입고 개고 형충파해 해갖고 열리냐 안 열리냐 창고에 들어가냐, 아 부성인묘 사주라서 저 남편이 어떻게 돼요? 막 상담 오면은 많이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부성인묘 사주가 맞나요? 제 자식이 들어가나요? 막 이러면서 그 입고 개고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 이론 중에 부정적으로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고 이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토라는 글자를 꼭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 토라는 글자는 결국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진토나 미토나 술토나 축토는 결국 천간의 오행의 계절을 순환을 시켜주는 거는 맞죠. 계속 전환을 시켜주고 순환을 시켜서 계속 이어주고 있는 글씨인데, 이 계절 안에 각각 무슨 뭐가 들어가요 할 때마다 들어있는 뭐를 마무리하는 진토는 무엇을 마무리하는 글씨인가요? 수를 마무리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자 여기에 을, 개, 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어서 수를 마무리하는데, 이 마무리하는 글씨는 우리가 사막으로 보면은 신자 진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자 진으로 마무리하는 이 진토에 얼마 전에 갑진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토에는 수가 들어가면서 마무리한다라는 글씨의 그런 마무리는 뭐예요? 정리도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는 이 신자진을 살면서 살아온 인생의 흐름 안에 들어있던 나의 인생의 흐름의 정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리에는 또 생각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인간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전부 정리가 되는 거고, 일적인 것도 바뀌고,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고 자기 본 계절을 살면서 수를 정리하고 다시 토의 글자 뒤에는 무슨 글자가 있나요? 우리 생지, 왕지, 고지 중에 바로 생지가 있죠. 그러면 생지, 왕지, 고지에서 진토에서 다시 생지로 가면은 여기에 사화라는 글씨가 오면서 다시 여름의 글씨로 넘어간다는 거는 정리를 했으니 다시 시작을 하세요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고 시작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이 토의 글씨 안에는 축적이라는 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축적된 이 글씨들이 지지나 천간에 어떤 글씨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일간이나 타고남의 경험치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토 안에. 그러면 왜 어릴 때 무용을 배웠어요. 춤을 배웠어. 그러면 뭐 아이돌 춤을 뭐 진짜 몇 년을 연습해서 노래 한 곡을 다 했는데, 몇 년이 흐른 뒤에도 그 노래가 나올 때 익숙하게 몸이 반응을 해서 똑같이 춤을 출 수 있는 것도 다 무엇 때문에? 이 토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 안에는 결국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의미로 인간 삶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됐을 때, 그럼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축적이 돼 있습니까? 이런 것도 순서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봄이라는 거를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오행으로 공부했을 때 봄의 기운, 그죠? 봄. 오행 공부했을 때 봄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작한다든지 다시 피어난다든지 새롭게 한다든지 막 이런 기운이 있고, 아직은 경험치가 조금 부족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우리 초기 시작의 봄의 글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여름으로 넘겨져서 사오미 살면서 또 미토가 왔을 때는 다시 미토로 넘어갔을 때는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글씨 안에서 다시 앞에 계절을 정리를 하고 앞에 거를 정리하고 다시 뒤에 계절을 시작하고 하는 기운으로 또 전환을 시켜서 넘겨주는 역할을 이 토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경험치로 쌓여서 이 진미술축이라는 이 글씨의 순서를 보고 우리가 사주 원국에 월지라든지 사주에 어떻게 토가 자리하고 있냐에 따라서 오행을 딱 대입하고 토가 이렇게 돼 있구나 자리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행으로 대입해서 바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토의 글씨를 아예 안 갖고 계신 분, 사주 원국 안에 한 분뿐이 없어요. 그러면 토의 글씨가 3개 이상이다. 내 사주에 3개 이상이다. 그러면 3개 이상인 분들과 그 중간에 한두 개에서 지금 여기에 다 자리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토의 글씨를 다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일지로 미토를 갖고 있습니다. 자월이 아까 얘기했던 자월이 미토를 갖고 있습니다. 자월이 미토 갖고 있으면 이것만 보면 또 사람들이 원진 일지랑 월지랑 잠이 원진이네. 제가 얘기하면 유금도 갖고 있습니다. 자유 기운에 잠이 원진에 여기 묘목도 있습니다. 자묘형의 묘유충에 자, 이 모든 게 묘미합이 하나가 이제 딱 이것들을 좀 자리 잡게 해주는 이제 묘미합이 하나 있는데 이 미토라는 것이 일지에 제가 미토가 있으니까 미토의 성향이 나의 개인적 성향과 성격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가 일지가 아니고 연지나 월지에 있었으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토의 성향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미토는 여름의 글씨고 무엇을 마무리하는 글씨인가요? 목을 마무리하는 글씨이죠. 그러면 여기서 오행의 순서도 생각해보면 목은 수생목, 목생화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서 수생목, 목생화 목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수생목. 그럼 내 사주에 수가 있나요? 라고 보면은 이 목이 이 미토라는 역할이 결국 그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목을 마무리하는 그 목이 마무리할 게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목을 마무리할 지나온 흔적이 있는지가 이 사주에 찾아보면은 이 토의 쓰임새가 결국 내 사주에 꼭 저렇게 자리해갖고 굉장히 중요한 쓰임새로 어떻게 이거를 토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보고 있으면 상토의 개념으로 보면은 결국 내가 지나온 흔적의 목의 운동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일간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수생목을 하는 사주잖아요. 목을 마무리하는 토를 갖고 있으니 수생목을 해야 돼요. 수생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행으로 봤을 때 수생목이라는 거는 어떻게 배우셨죠? 일단 그런 음양 오행의 기초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지고 다듬어서 결국은 모든 사주에 그거를 가지고 십성이나 이런 것도 모든 것도 다 음양 오행을 대입하면 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미토의 쓰임이 결국은 수생목을 하기 위한 쓰임이었다라는 거죠. 목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묘목이 개수가 을묘시예요. 그래서 수생목을 이제 요 나이가 돼서 지금 여기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설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미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이어야 됐을까요? 얘가 연월로 나와 있었으면 제가 지금이 아니고 좀 더 빠른 한 10년, 15년, 20년 전에도 이 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오는 시기도 들어있으면서 이 시기를 접목해서 토의 글씨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의 글씨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구나.
이 중요한 토를 어떻게 쓸까?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명리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접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했을 때, 왜냐면 이 토라는 글씨만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답답할 지경이에요. 도대체 입고 계고는 뭐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의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입고 계고라는 그 창고 안에는, 창고라는 개념에는 결국은 돈도 집어넣고 사람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다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걸 퉁 해갖고 큰 틀의 의미로 보면은 결국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이 일간이 행동을 하고 습관처럼 뭔가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은 그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라는 거를 오행 특성으로 이렇게 보면은 진토, 미토, 술토, 축토라는 오행의 특성. 축토 하면은 정말 언 땅에, 꽁꽁 언 땅에 뭘 집어넣고 있어요? 금을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언 땅에 금을 넣고 있는 그 모양으로 보면, 오행으로 보면 금이 금생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차가운 땅이니 금생수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 땅이 녹아야 되니 시간이 미토나 진토나 술토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자기가 금생수한 걸 써서 다시 다음 계절인 봄의 계절로 가기 위해서 전환을 시켜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내는 시간의 길이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토의 글씨에는. 그래서 이 토라는 글씨를 뭔가 그렇게 입고 개고 막 그런 용도로만 쓰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뭘 정리해야 될까요? 어떤 걸 정리해야 될까요? 하면은 결국은 생각이라는 걸 정리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어제 저희가 이제 모임을 하기 위해서 서구당 선생님 주최 하에 선생님들과 먼저 만나서, 하루 전에 만나서 의논을 하고, 명리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딱 들으면서 내가 그럼 과연 명리를, 서구당 선생님 얘기를 듣고 명리를 전달하고 싶고 이렇게 가리키고 싶은 이유가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어제. 그래서 굉장히 깊게 얘기해 주신 그 말에 제가 공감이 너무 돼서, 그걸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제가 잠시 어제 저녁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준비했던 강의와 다른 결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토에 대한 얘기는 결국 이 생각이라는 게 뭔지 우리 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라는 그런 말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잠시 토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자, 사주라는 틀이 일간이 있고 이렇게 8글자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걸 우리가 맨날 보고 있으면서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명리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뒤에부터도 굉장히 저 자수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한 거와 나의 경험과 많은 사람들의 임상을 토대로 요거를 생각했을 때, 이 사주라는 꼴은 분명히 일간이 나라고 하죠. 나가 타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태어난 거. 그러니까 이게 전부 타고났다기보다 갖고 태어났어요. 갖고 태어난 이 안에는 좀 아까 토를 얘기했던 거는 생각과 경험과 깨달음이라는 그 영역이 이 사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부하려고 모이신 분들도 나는 왜 사주를 공부하게 됐을까요? 들어왔을 때 분명히 인생의 굴곡이나 힘듦이 있을 때 접근을 더 훨씬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걸 봤을 때 그럼 이 사주를 보고 있으면 그건 과연 나일까요? 나. 본인들의 사주는 본인 것일까요? 본인 거? 어제 서구당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시고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에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한 번은 제가 얘기를 꼭 해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나의 사주는 맞지만 이 사주는 분명히 그 경험을 왜 해야 되고 그 깨달음을 왜 깨달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나를 쳐다볼 수 있는 객관적인 나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여기서 이 사주의 주인인 나가 아니고 이 사주의 주인인 나가 아니고 객관적 나가 한 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객관적 나가 이 사주의 경험을 왜 하고 있을까요? 왜 이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을 겪을까요? 이러면서 쳐다봐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에 이 인생을 그러면 이 몸인 나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나의 경험치는 결국 얘가 깨달아야 될까요? 얘가 깨달아야 될까요? 왜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서구담 선생님 어제 그 말씀하셨을 때 뭐라 그러셨죠? 생멸 두 가지 제가 그 불교 용어라서 외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왜 의식과 무의식을 어제 굉장히 얘기하셨잖아요. 두 가지 용어로 이따가 생멸심, 진여심. 네, 생멸심, 진여심이라고 합니다. 쓰겠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에서 보면은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이고 이거를 불교적 영역에서 보면은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의식과 의식 안에서 정말 진짜로 진짜 나라는 요즘 우리 명상 용어에서 많이 쓰는 참 나가 무엇일까요? 라는 거를 사주로 대입해 보니 결국 이 사주를 타고 나서 경험을 하게 되는 일간이 왜 이 경험을 하게 될까요는 이걸 경험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또 다른 나의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나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고요한 나가 숨어 있습니다. 무의식으로. 그래서 그 무의식은 항상 그런 걸 찾고 있는데 이번 생에 태어나면서 이번 생 하면 또 전생이 있네 없네로 들어가니까 그냥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모양의 사주를 타고 났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도 살아보니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억울하더라고요. 예전에. 지금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억울해서 명리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그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일까? 억울할까?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나를 하나 찾을 수 있으면 얘를 내 사주를 내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사주는 왜 이런 경험치를 갖고 이런 경험을 나는 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살아보니 굉장히 험한 일도 겪었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고 하는 것들이 왜 이거를 겪었을까요? 여기서 그거를 깨달아서 보고 알아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하면은 참 나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저는 명리를 공부할 때 제가 지금도 명상을 많이 하면서 알리고 싶고 알리는 입장에서 너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 사주를 보고 있으면 자유기문의 자미원진의 묘유충의 자묘형의 뭐 다 겪은 거죠. 결국은 그걸 다 겪은 거예요. 천간에는 병화가 있고 을목이 있고 뭐 그래서 수가 개수가 뭐 식물을 키우고 화도 떠 있고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지로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하지만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뭘 생각했냐면 명상을 하면서 그때부터 명상을 하게 되면서 저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뭐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제발 제 가슴에 일어나는 이 울렁거리는 마음만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가 항상 저의 염원이고 원이었어요. 매일 울렁거리고 있는 이 가슴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살고 싶습니다가 늘 원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서구단 선생님 강의했을 때도 이제 제가 뒤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늘 이 원이 있었는데 그 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니 이 사주만 보면 고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평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그러니까 평화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요해지지가 않고 평안해지지가 않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느 순간부터 명상을 하다가 서고당 스님이 어제 굉장히 깊게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잠시 그냥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에 결국 내가 조용하고 내가 고요하고 바깥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늘 벌어지더라. 변하지 않더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겪을 일은 겪더라. 근데 그거를 맞이하는 나의 파동이 내 파동이 고요하고 조용할 때는 결국 그 현상도 변하더라 라고 제가 많은 명상을 하다가 경험이나 깨달음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저희 수강생들한테 강의하다 이런 내용을 나도 모르게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결국 참 나라는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진짜 본 인격체 원래 인격체를 찾기 위해서 이 사주의 경험을 타고났다. 이거를 경험하고 그걸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로 저는 이 사주를 공부할 때 결론을 좀 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토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왜 경험치 어떠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내 마음이나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는 것이 제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것 또한 명상이고 기도고 하는 것들도 항상 그래서 제가 서구당 선생님 제자로 이렇게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항상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얘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는 개념 자체를 나가 맞지만 나가 아닌 나 진짜 인격체를 찾아서 그 인격체가 참 나라는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인격체가 과연 이 경험치를 왜 경험하고 있을까요? 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결국 좀 조용해지고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그걸 알게 됐을 때 사주는 그렇게 공부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거를 알려주면서 이런 경험치로 인해서 이런 깨달음이지만 결국 그것이 너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힘듦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걸 찾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다 같이 동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빨리 내려가라는 건가요? 아닌가요? 빨리 내려갈까요? 이러면서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의 훌륭한 강의가 뒤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다 들으시고 뒤풀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쉬었다가 5분 내에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